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ICBM을 연말까지 실전 배치해 우크라이나와 동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타격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TV로 방송된 고등군사교육기관 졸업생들과의 면담에서 성공적인 사르마트 중형 ICBM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며 올해 말 그 첫 번째 복합체가 전투 임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르마트는 최대 사거리 18,000km에 TNT 폭발력 100만 톤인 메가톤급 다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생산된 ICBM인 R-36M 보예보다 대체형으로 2008년 사르마트 개발에 착수해 2018년 완료했으며 지난 4월 첫 시험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사르마트를 첫 시험 발사한 지난 4월 당시에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사르마트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굴욕을 감추려는 국내용 쇼라며 우습게 여겼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최근 이 사르마트 ICBM을 실전에 투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편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5개 국가를 우리는 브릭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21세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이 브릭스 국가들이 러시아를 몰래 돕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인도마저 러시아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들과 한국이 하나로 뭉쳐 러시아산 천연자원을 구매하지 않는 이 강력한 제재를 시작하자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사라져 큰 위기에 빠졌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인도가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기름을 사들이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쟁 자금을 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인도가 최근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 석유업계의 고위 임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정부 관리들이 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원유의 가격 인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강하게 독려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영 인도석유공사는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티와 추가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한국시통에 전했습니다. 에너지 정보 제공업체 K플러에 따르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6월 들어 인도는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K플러의 빅토르 카토나 분석가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 생산을 구했다라며 러시아 원유 생산이 더 줄기는커녕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들은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 핵무기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국가 파산을 선언할 것이라 단언했는데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러시아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망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 17일 발표한 데 이어 인도와 중국 등 이 브릭스 국가들이 러시아가 만든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망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라며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국제 결제 시스템망은 최대 국책은행 이 스베르방크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를 도운 중국과 인도의 화답의 의미로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을 높이고 인도에는 러시아 슈퍼마켓 체인을 열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들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얻은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국들뿐만 아니라 한국도 사정권에 있다며 러시아산 ICBM인 사르마트를 올해 안으로 실전 배치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러시아를 공포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며 푸틴의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현재 IC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6개국 뿐입니다. 여기서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편에 섰고 프랑스는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는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하고 있지만 ICBM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접국들에 실전 배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사태가 악화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기술을 적용한 한국산 ICBM을 개발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인접국들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누리호 성공으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ICBM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경계에 나섰는데요.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영수 전 국방대 교수는 21일 뉴스핀과 전화 인터뷰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라며 장거리 미사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형 로켓 기술에 성공했다. 300톤급 추력 액체 엔진 기술은 중형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성공한 1.5톤급 수준의 독자 중형 위성 발사체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군 감시에 정찰 통신 위성을 올리는데도 충분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확도와 파괴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때문에 장거리 발사 기술만 손에 확보하면 세계 최강의 미사일 제조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누리호 2차 발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 확보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지켜본 동유럽국들은 한국과 미리 ICBM 계약을 맺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력만 갖춘다고 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전세계 모든 국가를 타깃으로 삼을 만큼 사정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얼마 전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1979년 10월 처음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를 통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는 180km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이후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사거리 300km로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 때 800km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 무려 42년 만에 이 모든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제법상 ICBM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고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ICBM을 보유하는 국가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유럽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을 제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실전 배치를 요청할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사랑하는 폴란드, 벨기에,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최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기 시작한 발트의 3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 준 충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유럽이 쉽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이 더러운 화석 연료는 절대 안 된다라고 고집할 만큼 탄소 중립, 친환경 에너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마저 중단해버리면서 유럽은 에너지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곧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를 완화하고 항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 푸틴의 계획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최근 한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진 유럽에 한국의 첨단 탄소 중립 및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유럽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관계자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에너지 기술과 연료전지 설비 구축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럽에 전해주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미구엘 벨로 모라 유레카 의장은 오늘날 한국은 경제 규모로 세계 12국가며
연구, 혁신 분야에서 세계 주요국 중 하나라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전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에너지 및 연료전지 기술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한국 5G 기술, IoT 기술이 더해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고, 천연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러시아의 계획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